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얼굴로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의 유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네, 김진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왠지 유튜브 라이브 하는 느낌인데요. 네, 여러분들 뵐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지금 제 목소리나 화면이 조금 불편하시면 말씀 주시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네, 연수를 진행할게요. 네, 어, 있다. 네, 있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죠? 있다. 네, 저는 육아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음, 현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학교에 오기 전에 뭐 정보 관련된 일들을 활동하다 보니까 현재도 네, 여기 밖 계시는 박창규 선생님까지 못 미치지만 네, 정보 활동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는요, 선생님 보시면서 실습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상황에 맞춰서 뭐 보셔도 보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는 계획된 시간은 네, 6시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따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가 있으셔서 신청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는 먼저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따 플랫폼 소개드리고 실습해보고 마지막으로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아스펜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저작 도구는 이따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저작 도구인데요. 네, 여기 아스펜 스튜디오까지 같이 한번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1, 2, 3번 하는데 한 40분 그리고 아스펜 스튜디오 하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지금 연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전부 다 혹시 선도학교 관련돼서 참여를 해 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일반 선생님들께 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가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여기에 이제 상부 작업할 수 있는 피드백 활동이 있는데 활동을 일단 네, 안 하고 다른 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디지털 교과서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했는 EBS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초등에서 많이 사용했는 뭐 이학스터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발하셨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네,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모두 다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원격 수업 많이 하셨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전국 단위에서 크게 뭐 실시간 쌍방향 아니면 과제 중심 수업 아니면 컨텐츠 중심 수업 요거 세 가지 중에 뭐 많이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셨지 싶은데 작년에 어떤 유형의 수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선생님? 1번 실시간, 2번 과제 중심 수업, 3번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정답은 몇 번? 네, 그래도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자료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를 했는 자료고요. 네, 정답을 보시면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가장 많이 네, 실시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거의 안정화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까지만 해도 실시간보다는 컨텐츠 중심 수업으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컨텐츠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컨텐츠를 많이 활용했을까요? 1번 교사가 만든 거, 2번 EBS에서 만든 거, 3번 캐리스 자료, 4번 시도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 5번 뭐 인디스쿨이나 이런 자료들. 네, 어떤 자료들이 가장 많이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서 많이 활용됐을까요? 네, 여기 정답은 조용준 선생님께서 네, 비슷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교사들이 만들었는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조용준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에, 네, 너튜브에 가장 많이 탑재가 되어 있죠. 거기서 저희는 링크 같은 걸 복사해 와서 이 학습터에도 추가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학급 SNS에 네, 활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나 네, 이렇게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힘든 점을 살펴보니까 선생님들이 콘텐츠 중심 수업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도 교사들이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네, 교사가 직접 만들고 우리 반에 맞게 재구성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수업 자료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것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고 이런 교과서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네, 바로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직도 네,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이 용어를 현재 미래형 교과서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이 교과서에 대한 정의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온라인 콘텐츠를 네, 모아놓은 그런 교과서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해서 연수를 하면서 김밥의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온라인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교과서. 즉, 다양한 김밥 재료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에서 선생님 김밥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지단이 사투리인가요? 근데 하여튼 계란도 부쳐놔야 되고 시금치도 볶아놔야 되고 네, 당근도 조금 볶아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준비가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내가 원하는 재료를 모아서 네, 긴발에 싸서 완성을 하죠.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또는 이 있다 플랫폼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내 수업에 맞게 우리 반 아이들 그 수업 활동에 맞게 자료를 구성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있다 자체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밥을 많은 가정하고 똑같아요.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네.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그냥 디지털화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그 도구들이 네, 활용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네. 하지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적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개인 참고서처럼 이렇게 클릭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는 형태이지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도 다양한 협업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있다가 있기 전에는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영상화 시키기도 하고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 선생님들 경험하고 사용해 보셨던 학교 과자나 온라인 비용 교실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만들었는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자료들이 있었죠. 전부 다 구글 사이트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번 선도학교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에 오픈된 이 있다 플랫폼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있다. 선생님들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있다에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콘텐츠들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하지 말고 여기 안에서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2학습 콘텐츠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과서 전자저작물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베타 버전으로 현재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을 여기 있다 안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유튜브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있다 플랫폼 안에서 유튜브 자료를 검색해서 필요한 영상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따로 제가 자료로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있다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이게 플랫폼이에요. 보이시는지요? 화면 오른쪽에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마음에 든다 또는 요거 자료를 사용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선택을 하면 중간에 활동이 구성되고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 도입 전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을 구성할 때마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활동을 하나씩 구성할 때마다 도입 전개 정리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입의 3가지 활동, 학습 목표, 전개의 3가지 활동, 그리고 정리의 3가지 활동.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직접 제가 준비했는 자료들 그리고 있다를 활용해서 만들었는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샘플 자료들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 전에 요게 온라인 있다를 활용해서 만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입니다. 이게 무슨 교과서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과서라고 말을 하지만 교과서가 아닌 거죠. 교과서라고 말하는데 교과서가 아닌 거죠. 사실 말이 교과서지 학생들하고 그 수업을 또는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수업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는 원격 연수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더 다양한 활동 하나씩 넘겨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 형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겠습니까?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있다 플랫폼이 구글도 되긴 하던데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웨일 브라우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혹시 웨일 브라우저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웨일로 한번 네, 실습을 해주시고 네, 웨일이 없으시면 네, 구글로도 일단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다. 주소창에다가 네,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소 간단하죠? 네, 이 안에 오늘 제가 준비했는 자료들 그리고 실습해 보실 내용들 네,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잠깐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잠깐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는 현재 있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샘플 자료인데요. 둘러보기라고 되어 있죠. 네. 선생님, 지금 잠깐 제가 네, 2분 정도, 네,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둘러보기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해가지고, 네, 이따로 제작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링크, 네, 채팅창에 네,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예전에는 지지점 지지 많이 썼었는데, 이제 요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틀리로 저는 이제 바꿨죠. 네. 있다. 네. 유해서 네, 아주 짧게 네, 링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주소에 가보시면 패들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업 자료들, 실습 자료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둘러보기. 네, 둘러보기에서 제가 미리 제작해둔 네, 온라인 컨텐츠 하는 교과서 네, 이따로 만들어진 건데요. 한번 잠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저 링크로 안 되는가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맨 앞에 네, 이렇게 이걸로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이것도 안 되시면 원본 주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접속해 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둘러보기. 네. 제가 만든 한 개 빼고 다른 건 다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네. 지원단에 있으면서 네. 8월 말에 오픈은 해야 되고 네. 지원단에서 여름방학 때 열심히 만들었죠. 네. 네. 이따로 만들어진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아마 몇몇 플랫폼들 활용해 보셨으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실습도 해보실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 어떠신지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따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입니다. 네, 뭐 별로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원격 상황에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에 예, 큰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월 달부터 요 이따 플랫폼을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활용도 하고 그래도 많이 기능이 개선되었고 또 만지다 보니까 네, 이따 플랫폼을 만지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람이 또 단점을 보게 되면 그 단점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활용을 해보면 꼭 원격 수업이 아니더라도 네,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한번 이따 한번 제작을 해보실 텐데요. 혹시 선도학교 과제 혹시 아십니까, 선생님? 선도학교 과제. 네, 이따를 활용해서 교과서 만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 학습 모델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자분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따를 활용해서 만들고 이걸 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네, 수업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드는 게 선도학교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따 실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밥을 말기 전에 네, 김밥 재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구글 브라우저나 웨일 브라우저에 화면에 보이시는 몇 가지 플랫폼들을 여러 개 쭉 열어놔 주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면 네,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상황에 맞게 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이걸로 이 플랫폼들로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따를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듀넷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따에 로그인을 하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네. 여기 저는 몇 가지 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관심 교과 설정이라고 있죠. 이거 한번 눌러 보실까요? 네, 눌러 보시면 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교과에 선택을 해 두시면 그 교과에 이제 제작된 수업 꾸러미나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관심 교과 선생님 현재 뭐 학년 소속하고 계신 학년들 한번 선택해 보시면 네, 현재 교과목별로 네, 제작되어 있는 꾸러미나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있다 플랫폼. 네, 로그인을 했는데요. 왼쪽에 카테고리 잠깐 말씀드리면, 뭐, 보관함, 이제 구독 채널, 네. 그리고 즐겨찾기, 그리고 저작 도구. 여기 아스펜 스튜디오인데요. 요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요거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요 아스펜 스튜디오가, 만드는 방법이 잘 없어요, 선생님. 유튜브에도 없어요, 잘. 근데 한 개인가 두 개 나오는데, 네,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아스펜 스튜디오 배울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조금 익히기는 했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네, 활동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듀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센터, 그리고 뭐 고객센터,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위두랑,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말까지 네,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여기 보관함. 네, 보관함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제작하시는 것들이 모두 저장되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우측 상단에 여기 빼기 3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걸 눌러 보시면 네, 5가지가 있죠. 네. 이 중에 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네,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것. 네, 이거 또 답변 주셨습니다. 네, 조영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꾸러미 만들기입니다. 꾸러미. 교과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꾸러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했는 교과서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형태라서 이거를 꾸러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러미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네.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실습해 보시겠습니까? 그죠? 네. 한번 연수 신청해 주신 거 한번 같이 실습 한번 해보시고 조금 또 어려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 정보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하고 테마라고 구성할 수 있는데요. 테마는 창체 활동들이고요. 저희는 일단 교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교과에서 교과목 선택, 그리고 초등학교, 저희는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시죠. 그리고 학년, 현재 선생님들 소속되어 있으신 학년 선택하셔도 됩니다. 4학년 2학기 과목. 네. 그리고 성취 기준 선택. 네. 해당하는 뭐 오늘 선생님 수업하셨던 것 중에 하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해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수업하셨던 거. 네. 그래서 오늘 수업하셨던 거 과목 하나 정해서 성취 기준 정하고, 네. 성취 기준 선택하고 나면 옆에 차시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된 수업 차시, 어느 수업 차시인지, 네. 수업 차시를 선택을 하고, 다음에 이제 꾸러미 제목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꾸러미 제목. 꾸러미 제목은 내가 만들었는 이 차시의 그냥 교과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시의 제목.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국어에 네.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개요 설정, 기본 정보 입력하는 거에 이렇게 한번 잠깐 입력해 보실게요. 네.
기본 정보는 어느 탭으로 들어가야 하죠? 기본 정보는 꾸러미 만들기 정보, 요거는 있다 하면 우측 상단에 요 빼기 3개가 있습니다. 네, 빼기 3개 눌러보시면 꾸러미 만들기라고 있어요. 꾸러미 만들기. 네, 꾸러미 만들기 눌러보시면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확인이 되시겠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를 몇 가지 입력을 해주시고 네,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학습 과정,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활동을 구성하는 네, 장소입니다. 현재 여기는 기본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도입에 여기 3가지가 있죠. 요거는 이제 활동을 추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 거는 활동을 삭제할 때 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학습 활동을 구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뭔가가 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를 넣어 볼 거는 이학습터 자료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에 이학습터 영상을 가지고 도입 자료로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학습터 영상을 도입이 안 하고 정리해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연수라서 일단 준비된 걸로 여기 도입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명을 활동명을 하나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하셨던 거 수업 차시에 뭐 수업 제목 네, 그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오른쪽에서 검색하시면 이 학습터 자료나 또 다른 뭐 콘텐츠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학습터 영상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이 학습터 영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영상인지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네, 옆에 보이시는지요?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어떤 영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돋보기. 네. 그러면 앞으로는 매달 앉을 자리를 우리 반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네, 이렇게 이 학습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컨텐츠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네, 필요한 부분에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여기 영상이 확인됐으면 얘를 체크해 주시면 체크하는 순간 학습활동 하단에 이 영상이 추가됩니다. 여기 보이시는지요? 네, 추가됐죠? 네. 그리고 활동이 다 구성되고 나면 마지막에 반드시 해줘야 될 거. 빨간색 모양의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꼭 눌러주셔야 돼요. 빨간색 버튼에 저장. 확인. 저장을 누르는 순간 화면 왼쪽에 네, 이렇게 활동 구성된 것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김밥 재료 한 개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네. 네, 이학습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영상을 도입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 학습 영상에 딱 추가했을 때, 추가하셨을 때 중간에 보시면 추가하는 순간 여기 딱 들어오면서 여기 중간에 깃발 모양이 생깁니다. 깃발 모양. 보이십니까? 이 깃발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매달 앉을 이 학습터 영상에서 필요한 구간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이나 또는 뒷부분 또는 가운데 부분을 필요한 구간만 활용을 해서 도입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리에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필요한 구간을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네. 구간 설정이 되어 가지고 내가 선택했는 구간만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수정했죠. 수정이 되고 나면 항상 다시 빨간색 버튼 저장 네. 새로 작성을 하거나 수정이 될 때는 항상 빨간색 버튼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 왼쪽에 도입에 이 학습터 영상을 가지고 영상이 하나 구성되었습니다. 요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김밥 재료 한 개 쓴 거예요. 두 번째 김밥 재료 선생님 한번 사용해 보실까요? 네, 어떤 콘텐츠를 활용할 거냐면 멘티미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뭐 아이들하고 뭐 줌 수업을 할 때나 뭐 이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뭐 경향성 이런 걸 확인할 때 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데 네, 멘티미터를 사용하시면 네, 또 쉽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작업을 해주시고 네, 결코 어렵진 않거든요. 금방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안 되시면 여건이 조금 어려우시면 같이 지금 제가 하는 것을 살펴봐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준비만 해놓을게요. 이따 해서 다시 두 번째 거 여기에서 요거 예예 네, 새로운 활동 추가해야 되니까 눌러주시면 새로운 활동명을 하라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활동명을 나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 네.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 멘티미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멘티미터. 멘티미터는 유료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네,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슬라이드 수는 조금 제한이 되긴 한데, 네, 그 한두 개 그 질문들, 의견을 수렴할 때는, 네, 그래도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멘티미터. 혹시 같이 실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조금 어려우시면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티미터 로그인이 되면 파란색 New Presentation 눌러볼게요. 제목 그냥 1 써보겠습니다. 네, 이게 멘티미터를 구성하는 화면인데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몇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뭐 의견을 수렴할 건지 선택하는 건데요. 저는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선생님. 멘티미터 두 번째 김밥 재료. 네. 김밥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두 번째 이 콘텐츠가 준비가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여기서 뭐만 가져오면 될까요? 구성했는 거 해서 네, 이따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멘티미터에서 뭘 가져와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요거를 이따에 넣으려면 네. 맞습니다. 네. 링크만 가져오면 됩니다. 링크만. 아이들한테 뿌릴 링크만. 여기 상단에 보시면 쉐어라고 있습니다. 쉐어. 네.
쉐어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하단에 카피링크 하나 생성되죠. 네. 내가 만들었는 멘티미터의 고유 링크가 하나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카피링크만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 끝! 네. 그래서 다시 이따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이따로 가서 내가 복사했는 것을 여기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URL 어디다 입력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네, URL을 하단에 놓고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놓고 추가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에 링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다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버튼 저장. 네. 그러면 네. 지금 두 가지의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학스터 영상 넣었고요. 두 번째는 멘티미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저 지금 봤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접속해 주신 선생님 지금 현재 있다 플랫폼 들어가서 있다 로그인 해 주신 상태에서 꾸러미 만들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꾸러미 만들기 있다는 에듀넷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개 활동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입에 두 가지 있는 거고요, 선생님. 전개에 첫 번째 거 또다시 활동을 구성해서 전개에 활동 세 가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플랫폼을 한 개 넣어 볼까요? 혹시 또 뭐 좋아하시는 플랫폼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쉬운 걸로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원래는 사회과학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되고 있고 이제 그리고 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검정 교과서의 경우 PDF 파일로 지원되고 있죠. 그래도 뭐 국어나 수학, 뭐 영어 또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하고 이제 원격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를 펴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교과서가 없는 경우에 아이들한테 교과서 장면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럴 경우가 또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검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 웹 버전을 사용하시면 이 있다 안에다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명을 활동 1이라고 하고 교과서 글 읽기라고 그냥 간단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전개에 활동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교과서 글 읽기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으로 이 형태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열어주면 될까요? 디지털 교과서 웹 버전 이리 혀가 막고 이네. 디지털 교과서 웹 버전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업데이트 되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그 페이지 링크를 따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 여기 검정 교과서 중에 과목 하나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뭐 아까 선택하셨던 과목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PDF 파일에 있는 교과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국어 PDF 파일. 뭐 적당한 곳에 그냥 교과서 한번 펼쳐봐 주시고, 보시면 여기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서 활동 1번으로 선생님하고
이 디지털 교과서 웹 버전에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페이지 링크 복사가 있죠. 네, 페이지 링크 복사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내가 선택했는 이 수업 교과서 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선생님? 있다. 있다에 있다. 있다에 가셔가지고 네, 아까 복사하셨던 거를 URL에 넣기 전에 선생님 여기에 먼저 넣어주세요. 활동 내용에다가. 왜 그런지 넣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활동 내용에 붙여넣기 해보시면 복사했는 내용이 네, 텍스트하고 같이 넣어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URL 부분만 다시 한번 복사하셔가지고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선생님? 하단에 URL 추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에서 네, 페이지 링크를 복사하신 것을 가지고 거기서 URL을 한번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URL만 따가지고 추가 해서 완료되면 선생님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잊지 말고 해야 될 거 빨간색 버튼 저장.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다 교과서에 세 가지 플랫폼을 콘텐츠를 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학습트 영상, 두 번째 멘티미터, 세 번째 디지털 교과서. 네. 물론 멘티미터를 정리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전기에 사용 안 하고 도입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네, 연수 측면에서 이렇게 일단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면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까요? 채팅창에다가 괜찮다 5점. 아, 도저히 모르겠다 1점. 네, 계신지도 확인하면서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나 좀 괜찮다. 잘 따라하고 있다. 5점. 뭔 말인지 알겠다. 5점. 아, 나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1점. 네. 아, 감사합니다. 박창규 선생님 복 받으실 중간에 거예요. 따로 들어와서 전혀 연락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네. 자, 그러면 네. 용계초가 저희 대구의 용계초겠죠. 네, 선생님 성함은 처음 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콘텐츠를 한번 더 넣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또 전개해서 넣어 볼게요. 전개해서 여기 첫 번째 거 또 눌러 보겠습니다. 활동 추가. 그래서 활동명에는 이번에는 활동 2라고 해서 이번에는 어떤 컨텐츠를 한번 넣어 볼까요? 어떤 컨텐츠를 넣어 볼까요? 네, 이걸 해보겠습니다. 패들렛. 선생님 혹시 패들렛 사용해 보셨습니까? 뭐 원격에서 가장 개인적인 수도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온라인 상에서 아이들의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뭐 상호 평가하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플랫폼들 중에 네, 한 가지입니다. 네, 팅커벨 보드도 네, 가능합니다. 팅커벨 보드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있다에서는 팅커벨 보드 네,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팅커벨이죠. 팅커벨 퀴즈. 네, 팅커벨은 네,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있다 안에서는 네, 한번 뭐 거짓말을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물어보실. 네, 제가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팅커벨이 링크 따가지고 과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링크를 넣을 수 있어요.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교과서를 한번 실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시작이 안 돼요. 네, 시작이 안 됩니다. 네, 워크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꾸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네, 그 팅커벨 보드는 네, 지원이 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일단 패들렛으로 일단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네, 활동 2번에 네, 의견 작성하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선생님? 네, 패들렛 열어주면 됩니다. 패들렛. 패들렛. 네. 로그인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패들렛도 사실 무료긴 아니, 유료이긴 한데요. 선생님 그 교사 인증 업데이트하면 5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료로도 뭐 이렇게 활용해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패들렛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혹시 패들렛이 난 어렵다. 그러시면 이게 말씀 주셨는 것처럼 띵커벨 네, 추천. 예, 55개까지 쓰고 있답니다. 네. 띵커벨 보드도 네, 추천을 드립니다. 패들렛 한번 들어와 보셨으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좌측 상단에 빨간색 만들기 있습니다. 패들렛도 사실 패들렛만 하면 또 연수 또 과정 한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지극히 간단하게만 하나 구성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패들렛 만들기 현재 7가지의 플랫폼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냥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저는 쉘프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제목이 뭐 엄청 이상하게 적혔는데 저는 네, 자동으로 뭔가 세팅이 됐는데 상단에 우측 상단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톱니바퀴 모양. 네,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제목이랑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글꼴도 설정할 수 있고 배경 화면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댓글 그리고 반응 뭐 좋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런 것들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제목만 간단하게 작성하고 저장. 네, 끝났습니다, 선생님. 쉘프라 가지고 이것만 몇 개 하고요. 네, 끝났습니다, 선생님. 네. 패들렛은 기본 설정이 그리고 공유가 기본 공유 설정이 네, 비밀로 해서 작성할 수 있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네, 학급에서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패들렛. 네, 아이들 의견 수렴하는 거. 이제 여기서 뭐만 가져오면 됩니까, 선생님? 패들렛에 링크만 가져오면 됩니다. 링크. 그죠? 링크도 간단하게 줄이고 뭐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다 넘어가고 상단에 패들렛 링크만 복사해서 어디로 가져가면 되죠? 네, 있다. 있다엔 뭐가 있다? 패들렛. 죄송합니다. 그 패들렛 링크 여기에 추가하시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마지막에는 빨간색 버튼 저장. 네. 그러면 지금까지 4개의 활동이 구성됐습니다. 이 학습터 영상, 멘티미터,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패들렛 또는 띵커벨 보드 이렇게 4가지 활동이 구성됐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선생님. 마지막 정리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정리 첫 번째 값 눌러볼게요. 정리는 뭘로 정리를 할 거냐면 네, 일단 네, 이번에 새롭게 지금 베타 버전으로 지원되고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원격 수업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활동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네. 네. 적당하게 정리해서
활동명 입력해 주시고요. 네. 활동명 입력해 주시고, 이제 우측에 이제 지금 유튜브 베타 버전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지금 아직 시스템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유튜브 베타. 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뭐 검색을 해 보실까요? 네.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다 검색이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유튜브 따로 안 들어가셔도 돼요, 선생님. 이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물론 몇 가지는 뭐 또 다른 데서 또 뭐 패들렛이나 멘티미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뭐 또 제작을 해야 되지만 이 학습터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 영상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선생님? 네, 돋보기 모양 누르면 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선택했는 거는 이 웅진 스마트홀인데요. 여기서 네, 또 영상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중간에 턱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선생님? 빨간색 버튼 저장. 네, 하시면 네, 이렇게 5가지의 콘텐츠 또는 5가지의 김밥 재료들로 네, 이따 교과서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 학습터 영상, 멘티미터,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패들렛, 그리고 유튜브. 네. 요거 말고도 활동을 또 뭐 다른 것들로 또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구글 프레젠테이션 또는 구글 설문, 구글 스프레드시트. 네, 다 됩니다. 네, 그런 것들로 활동을 뭐 아이들하고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구성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갑니다. 하단에 썸네일은 저희는 현재 없어서 넘어가고, 몇 가지 필수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우선 보기, 키워드, 그리고 꾸러미 설명, 그리고 공개 상태. 요 4가지는 필수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보기는 일단 뭐 3가지 중에 일단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선택해 봐 주시고요. 키워드는 뭐 그냥 학년, 엔터, 학기, 엔터, 네, 단원, 엔터, 몇 가지 단어들,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꾸러미 설명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제목하고 똑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개 상태, 비공개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노출을 시킬 건지 아니면 임시로 나만 잠깐 보게 할 건지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비공개로 해 놓을게요. 마지막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체크. 그리고 저장. 끝. 네, 선생님 박수 치시죠. 뭐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생애 최초 이따를 활용해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셨습니다. 박수. 네, 정말 신났네요. 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썸네일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미리 캔버스로 썸네일을 제작해 가지고 네, 썸네일 이미지를 넣은 겁니다. 네, 요거는 뭐 따로 이미지 넣으실 수 있겠죠.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만들었는 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셨는 거.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좋습니다. 이 학습터 영상, 멘티미터, 디지털 교과서. 네. 네, 다 되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까지. 네, 이렇게 의견이 선생님만의 첫 번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 이따를 활용해서
김밥을 말듯이 하나로 구성을 하면 네, 완료되게 됩니다. 학습 정리 내용이 없다고. 네, 아마 그러시면 그거는 아마 잠시만요. 정리 내용이 없단 말씀은 하시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수정을 하시면 이게 하단에 저장을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여기 빨간색 버튼 있죠. 중간에 저장.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 요 내용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내용 자체를 네, 요거를 그냥 아예 빼주셔도 됩니다. 여기 삭제. 뭐 일단 지금 연수니까요. 네, 아니면 활동 하나를 또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 단계 자체를 아예 그냥 삭제해 주시면 이제 저장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꾸러미 보관함에 보시면 이제 선생님만의 콘텐츠가 완성됐고 이 내가 만들었는 이 차시의 온라인 교과서 고유 링크도 생성이 됩니다. 어디서 생성되냐면 요 화면 선생님 찾으실 수 있죠. 요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수업 URL이라고 고유 링크가 한 개 생성됩니다. 네. 이 링크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하고 뭐 어떤 활동이 있어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뭐 아니면 활동의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가장 이 이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교과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진행할게요. 네. 괜찮겠죠,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요 이따를 활용해서 일단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생님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스펜 스튜디오 넘어가기 전에 네. 여기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받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제작을 할 때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잘 안 되는 거 혹시 또 있으시면 네,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초의) 정적이 흐르면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는데도 학습 활동이 없습니다. 학습 활동을 추가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학습 활동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활동을 넣고 빨간색 버튼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빨간색 버튼 과정의 저장을 네,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용을 뭐 네, 여기 내용은 비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활동 내용은 비어져 있어도 되고요. 네. 제가 지금 바로 또 네, 도움이 못 돼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네, 이따를 만들어서 활용했는 이 교과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아스펜 스튜디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스펜 스튜디오는 어디 딴 데서 배우실 때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선생님. 네, 참여해 주세요. 유튜브에도 검색해 보시면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한두 개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이 이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따로 된 것은 내용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할 수는 있는데 처음 보면 손 놓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아스펜 스튜디오를 하기 전에 이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뭐 이런 기타 유료 사이트인데 보시면 뭐 문제 풀고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뭐 입력하고 이런 것들 있죠. 클릭하면 글자가 생겨지고 나타나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아스펜 스튜디오예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파워포인트보다 애니메이션 효과보다 조금 더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판단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요. 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다에서 왼쪽 카테고리에 네 번째 거 아스펜 스튜디오 바로 가기.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아까 있다 활용해서 교과서 만드신 선생님 네, 잘 안 되신 분 계시면 제가 개별로 또 연수 끝나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정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아스펜 스튜디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눌러보시면 선생님 도화지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어있죠, 화면이. 네, 화면이 비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기. 그리고 제목을 그냥 숫자 1 넣어볼게요. 제목 1. 확인. 다른 거는 기본 설정으로 두고요. 네, 그러면 이런 화면처럼 나왔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선생님? 딱 보는 순간 아, 하기 싫다. 이런 느낌 좀 생각 좀 드시나요? 네. 네, 뭔지 잘 모르겠다.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도화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좌측 상단에 새 템플릿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맞추어져 가지고 이 있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미리 따로 별도 제작된 겁니다. 네, 별도로 제작된 거라 가지고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어떤 게 쉬울까요? 스탑워치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스탑워치. 자, 스탑워치 눌렀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마우스 휠을 돌려보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됩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마우스 휠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데 야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왼쪽으로 됩니까? 안 되시죠? 어떻게 하면 야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 왠지 야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키바 누르고. 네. 그러면 중간에 위치가 됐죠. 네. 힌트는 스페이스 바였습니다. 네, 이런 거 어디 가면 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네, 다른 데서 이렇게 안내되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없어요. 네, 심지어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스타워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다 생성된 거예요. 저희는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프리뷰 있습니다. 프리뷰. 네,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활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여질 때는. 네, 플레이 누르면 스탑워치가 되고, 제 플레이가 되고, 랩타임도 기록이 되고, 정지, 취소,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다시 에디트, 네. 이렇게 해서 스탑워치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건들 게 없지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 구성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안에서 이 스탑워치를 어느 활동의 한 일부분으로 활용하고 싶다. 어떤 아이들한테 활동을 제공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스탑워치를 플레이시키고 싶을 때 얘를 가져가면 됩니다. 네. 가져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파일 하셨죠? 이제 1로 숫자를 정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저장 있습니다. 저장. 내 보관함에 저장. 한번 눌러보실까요, 선생님? 저장. 뭔가 별 다른 게 표시는 없는데요.
그럼 있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필요 없는 거 같고요. 페이지 1번은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페이지 1번은 지우고 스탑워치만 남겨놓고 다시 저장. 네. 저장하면 여기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있다에 보시면 네. 보관함에 보시면 네. 있다에 콘텐츠 보관함에 보시면 아까 숫자 1로 네, 만들었는 저장했는 스탑워치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동됩니다. 이게 마치 뭐 위드랑하고 이학습터나 아니면 뭐 디지털 교과서하고 연동되듯이 이 아스펜 스튜디오가 요 있다 플랫폼하고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연동돼서 콘텐츠 보관함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죠? 있다 교과서 만들 때. 네. 그거 유튜브 영상 그 선택해서 넣듯이 야 선택해가지고 넣으면 활동의 일부분으로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활용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아스펜 스튜디오로 갑니다. 네. 이게 스탑워치였고요. 두 번째 템플릿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템플릿들이 있는지. 네. 새 템플릿.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템플릿이 있냐면 뭐로 해볼까요, 선생님? 그 다음 걸로는 네, OX 텍스트로 해보겠습니다. OX 텍스트. 오디오 텍스트 말고요. 그냥 OX 텍스트만. 지금 줌 화면에 보이시죠? 네. 선택. 마우스 휠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실 때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뭐 상단에 뭐 쭈룩 막 적혀 있고 중간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거는 그냥 설명 자료입니다. 설명 자료.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OX 문제를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얘를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포인트하고 다릅니다, 선생님. 얘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빈 바탕에 회색 버튼, 회색 바탕 눌러주시고 회색 바탕을 눌러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속성에 문제 데이터 해가지고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속성에 보시면 문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연필 모양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나오죠? 네, 여기서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파워포인트처럼 그 장면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속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30 또 개인적인 걸 하려고 했네요. 뭐라고 해볼까요? 네, 사다리 꼴은 병행이 항상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고 문제가 3개 구성되어 있는데 네, 3개나 또는 2개 구성하시면 됩니다. 옆에 그리고 정답 OX 체크해 주시고요. 끝나시면 오케이.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거기서 수정하시고 이제 확인은 어디서 하시면 되죠, 선생님? 미리 보기는 네, 프리뷰. 네, 여기에서 O 또는 X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미리 OX가 이 알고리즘이 다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문제나 아니면 OX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3문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난 2문제만 할 건데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버리시고 네. 그리고 얘네들은 적당하게 위치를 이렇게 조금 그냥 위치만 네. 그리고 얘도 문제도 2개로 구성하고 네. 그러면 OX 형태의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시죠? 네. 뭐 T 셀땡이나 땡땡땡에서 보는
네, 그런 화면처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틀리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 개 맞았고 한 개 틀렸네요. 네, 이렇게 네,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또 새로운 템플릿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새 템플릿. 이번에는 뭐로 해볼까요? 객관식 퀴즈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퀴즈 오지선다. 네, 퀴즈 오지선다.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휠로 크기를 조절하시고 움직이실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왠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수정은 어디서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화면에서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속성에서 문제 데이터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문제가 구성되어 있네요. 네, 5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네, 여기 몇 가지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네, 매뉴얼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네. 이 아스펜 스튜디오는 네, 지금 이 있다 매뉴얼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네, 여기 있다에 대한 매뉴얼과 설명서는 있는데 이거 뭐죠? 아스펜 스튜디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네. 갑자기 질문 주셔가지고 네. 막창이 네, 유명한 지역은 네. 이따 매뉴얼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1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초등은 보통 오지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째 보기는 모두 지우겠습니다. 네, 5번째 보기는 모두 지우고 그리고 이렇게 보기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몇 번 문제가, 몇 번 보기가 정답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형 입력이네요. 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과메기가 유명한 지역은 서울, 대구, 포항. 네. 님, 뭐 간단하게지만 네, 문제 3개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도 뭐 한 개라도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선생님. 지금 오지선다 문제로 만들어 보고 계시고요. 문제랑 그리고 보기 1, 2, 3, 4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계십니다. 또 서울에 뭐가 유명하죠? 네, 서울에는 뭐가 유명할까요? 네. 서울에 서울에 없는 것은 서울에 유명한 맛술집 서울에 없는 것은 약간 질문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2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문제 1, 2, 3 탭에서 만들고 문제 입력해 주시고요.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그리고 보기 5는 네, 초등에서는 오지선단 잘 사용 안 하니까 삭제하고 정답에서 해당되는 거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되면 오케이. 네. 네, 끝났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프리뷰. 네. 막창이 유명한 지역은 이제 풀어볼게요. 소리도 나오네. 소리도 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2. 이건 틀려볼게요. 네. 틀린 것도 오답도 자동으로 소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내가 문제 만든 거 그리고 보기들 그리고 상단에 아까 수정했는 거 있었죠. 문제 1, 문제 2, 문제 3 탭 화면처럼.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들이죠. 요 느낌이. 네, 이런 것들을 네, HTML5 기반의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다시 수정 가셔가지고 여기 문제 있죠, 문제. 네. 여기 어디 갔습니까? 문제를 더블 클릭해서 문제 수의 이 숫자를 크기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네, 글자가 좀 커졌네요. 네. 이렇게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템플릿을 활용하면 사실 이렇게 만들려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도 따로 없고. 근데 이 있다 안에서 교육용을 목적으로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네,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 제목은 어디에서 바꾸나요? 위쪽 제목, 네. 위쪽 제목은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요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수정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따당, 문제 풀어주세요. 육아초 서울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일반 내용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장규 선생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있다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에듀넷 계정으로 교사가 로그인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 고유 링크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꾸러미 수업 교과서가 고유 링크 생성되는데 아이들한테 이 고유 링크를 주면 아이들은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안 됩니다. 바로 못 봅니다. 에듀넷 계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에듀넷 계정이나 아니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학습터는 기본적으로 에듀넷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 4, 5, 6학년 친구들은 이 학습터 계정이 있으면 네,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콕콕 찌르는 핵심 질문들이에요.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려고 준비는 해뒀습니다. 역시 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여기 오지선다까지 했죠.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또 새로운 템플릿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새 템플릿. 현재 지금 3가지 템플릿 해봤거든요, 선생님. 타이머, OX, 그리고 오지선다 해봤습니다. 네, 어디서 배울 수 있는, 네,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다른 데서 이런 영상을 이게 있다에서 특화돼서 아스펜 스튜디오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템플릿 자체도 별도로 다른 곳에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때 한번 해보시면 뭐 제가 자세히는 못 알려드리지만 뭐 한번 같이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조금 이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셔가지고 네, 재밌는 거 이번에는 선입기 해보겠습니다. 선입기. 네, 선입기. 네. 선입기.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휠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움직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왠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상단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이 템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을 할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 상단의 제목은 황혜영 선생님 질문 주셨는 것처럼 상단의 제목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제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상단의 제목은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미지 들어가고 여기 정답 들어가는 부분들은 더블 클릭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어디서 하셔야 된다고요? 네. 우측에 속성에 문제 데이터.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하고 정답들인데요. 요거를 선생님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네, 옆에 숫자가 뭐라고 적혔습니까, 선생님? 2번, 1번, 3번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요거 혹시 이해되시는지요? 중국이 2번, 프랑스가 1번, 인도가 3번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다 전부 다 정답 처리된 건데요. 일단 그대로 그냥 OK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리뷰. 그냥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게 프랑스 거고 얘가 중국이죠. 그리고 얘가 인도. 확인. 맞네요. 네, 이렇게 선 읽기를 해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네, 아스펜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정답 체크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기에 적었잖아요. 중국, 프랑스, 인도라고 적었잖아요. 첫 번째 있는 거를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두 번째 적었죠. 인도는 세 번째에 적었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은 얘는 파리의 에펠탑은 2번하고 프랑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2번. 여기 정답이다. 그리고 요 인도의 타지마할인가요? 네. 얘는 3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팬더. 팬더는 중국이 정답이죠. 1번. 그래서 얘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 정답하고 보기하고 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OK에서 네, 이렇게 선입기로 네,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에디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고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4개 했습니다. 그죠? 4개. 타이머, OX, 오지선다, 선입기. 자, 마지막 세 템플릿. 뭐 다른 것들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래도 이것도 재밌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혹시 오늘 연수 관련해서 네, 강사가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 최대한 조금 재미있게 좀 열심히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릿의 하단에 보시면 단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단어 게임. 단어 게임. 단어 게임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돌려주시고 스페이스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속성의 문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4개와
관련되어 있는 정답을 오른쪽에서 찾는 겁니다. 네. 이미지 4개와 관련된 정답을 오른쪽에서 찾는 겁니다. 네. 보기를 좀 바꿔 볼까요? 네. 보기를 정답을 그냥 선생님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제 이름으로 한번 넣어 보고요. 보기를 이제 단어를 섞어서 넣는 겁니다. 단어를 섞어서 김, 콤마, 진, 콤마, 수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콩, 일, 콩, 뭐 또 더 넣어 볼까요? 네. 박정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박찬유. 네. 사진의 김수는 김준수 함께. 요걸 제가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해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보기 단어를 몇 개 섞어서 이렇게 넣고 정답 단어 넣고 오른쪽에 맞췄을 때 나오는 설명 해설이죠. 해설. 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오케이. 프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제공됩니다. 사진 4장 정답 넣어볼게요. 김진수. 네. 어떤가요? 연수는 김진수 선생님과 함께. 네. 이렇게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네, 뭐라고 할까요? 네. 요건 또 틀려볼까요? 라오. 네, 틀렸네요. 인도. 네. 이렇게, 네. 선생님, 네. 아스피린 스튜디오에서 몇 가지들을 활용해 보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만드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관함에 저장을 하시면 콘텐츠 보관함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콘텐츠 보관함 안에. 그래서 콘텐츠 보관함에 저장된 것은 수업을 구성하실 때 네. 콘텐츠를 보관함 안에서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내용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아스펜 스튜디오까지 연습을 했고요. 몇 가지 더 템플릿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그런 형태로 선택을 해서 속성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박장희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에듀넷 계정 또는 이학스터 계정 또는 소셜로 로그인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이학스터 계정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네. 현재 선도학교에서는 요걸 이따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21학년도 선도학교에는 얼만큼 만드는지 아직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진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 조만간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네. 오늘 제가 네. 박창규 선생님 일단 요거 아까 제가 여기 오늘 연수했는 거 요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매뉴얼도 비틀리 슬러시 있다엔 있다. 아시겠죠, 선생님? 있다엔 다 있다. 없는 게 없다. 네, 요 안에 보시면 여기 오늘 연수했는 자료들 그리고 있다 매뉴얼하고 설명서들 구성되어 있고요. 아스펜 스튜디오 그 영상 자료도 몇 개 넣어두긴 했는데 일단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혹시
있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이 대구에 저는 유과초등학교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선생님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기 운영진에서 연락드릴게요. 설문조사를 부탁드렸거든요. 요거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뭐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 네, 줌은 바로 퇴장해 주시면 네, 퇴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할래요.